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 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은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 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가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어요. 코스피 지수는 지금 0.79%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1.15%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이 오늘 1,200억씩이나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매도를 했죠. 기관도 오늘 3,000억씩이나 이렇게 매도를 했어요. 개인 홀로 4,200억을 매수를 했지만은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 보면은 뭐 지수도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죠. 자, 오늘 뭐 우리 증시 하락은 다른 것보다도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전체가 하락을 했어요. 지금 일본이 니케이 지수가 1.27% 하락을 했고 대만이 지금 1.25% 하락, 그리고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마이너스 0.34, 홍콩 항생, 홍콩 해치가 각각 마이너스 1.58, 마이너스 1.79. 자, 우리 증시를 위시해 가지고 아시아 증시가 왜 이렇게 하락을 했냐? 일단 중국의 영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예요. 이 회사가 지금 디폴트에 여기에서 놓인 상황인데 회사 이름이 비구 이위안. 비구 이위안. 이 회사가 지금 채권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지난번에 한번 디폴트가 일어났던 헝다그룹 이 회사하고 거의 뭐 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서 2년 전이죠. 중국에서의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죠. 헝다. 이 헝다그룹이 디폴트 선언을 하면서 결국은 이러한 것이 중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중국 경제가 말이에요. 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 성장률 GDP의 25%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은 20% 되는데 여기는 굉장히 부동산 쪽에 많이 여기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충격이 더 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에 보면은 비구 이위안이 말이에요. 지난 7일 날 만기 도래하는 이게 원화로 따지면은 액면가가 1조 3,300억이에요. 자, 이 정도의 채권에 대해서 이자를 갚지 못했는데 이 이자가 많지는 않아요. 299억, 300억 정도 되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거를 못 갚았어요. 그래서 이게 연말까지 이자를 내야 될 게 7조 6,700억 엄청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이렇게 이자 갚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올해 또 손실도 상당히 많이 났어요. 우리 돈으로 약 한 10조 정도 이렇게 비구 이완이 손실을 이렇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더욱더 힘든 상황이 되겠죠. 만에 하나 이것이 비구 이완이 디폴트가 여기에서 결정된다면은 아마 협력 업체들이 줄도선할 이러한 가능성,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시장도 침체가 되면서 중국 경기가 여기에서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는 이러한 사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결국은 전체가 아시아 증시도 내리고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를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어요.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할 거 없이 전체가 하락이죠. 여기에 특히 보면은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역시 지금 전체가 약세요. 반도체. 거기에다가 LG에너지솔루션이 마이너스 0.91, 그리고 또 LG화학이 마이너스 4.02, 삼성 SDI가 3.63 마이너스,
포스코 퓨처엠이 마이너스 1.43.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이 상당히 그 낙폭이 좀 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자동차도 역시 현대차, 기아 다 마이너스, 그리고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이러한 그 인터넷 관련주도 역시 또 전체가 약세를 보였고, 또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또 셀트리온 이렇게 그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도 전체가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뭐 모든 그 업종이 다 이렇게 그 하락을 했다. 뭐 일단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뭐 외국인들 매도가 한 1,200억 정도, 기관이 3,300억으로 했는데 주로 어떤 업종의 매도가 일어났는지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매도가 화학 쪽, 화학이면 2차 전지죠. 1,292억의 매도, 전기전자, 이 반도체 쪽이 569억.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그 2차 전지 쪽의 매도세가 좀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기관은 3,300억의 매도를 했는데 이렇게 전기전자에서 1,400억을 매도, 그리고 화학 쪽에서 497억. 그러니까 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반도체 쪽에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다. 이렇게 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뭐 전 업종 쪽으로 보면은 오늘 뭐 상승한 것이 섬유의보 그리고 음식료 이쪽이 좀 상승을 했어요. 오늘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갖고 그러다 보니까 뭐 3.6% 이렇게 음식료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거기에다가 유통이 좀 이렇게 올랐죠. 유통 오른 것은 뭐 이렇게 중국의 유커들이 단체 여행을 들어오는 거기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면세점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서 결국은 유통 쪽이 상승을 했죠. 통신 쪽도 이렇게 그 상승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업종들은 뭐 전반적으로 다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오늘 환율을 보면은 환율이 말이에요. 1,330원 90전을 이렇게 그 기록을 했어요. 이것이 지금 뭐 1,330원 90전 1,330원 올라간 것이 3개월 만에 지금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에요. 뭐 장 중에 올라간 것은 1,335원 까지 올라갔네요. 1,335원. 그러니까 환율은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지난 그 금요일 날 미국에서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를 됐죠. PPI. 자, 이것이 PPI가 발표가 되면서 이것이 뭐 예상보다도 이게 높게 나왔어요. 높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해 가지고 0.3%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전문가 예상치보다도 0.1% 더 이렇게 그 상승을 했고, 뭐 이게 전망치는 전문가들은 한 0.2% 정도 상승하지 않겠냐 그런데 0.1%더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것이 이게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면서 이것이 이제 결국은 또 이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또 자극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고요. 이게 보면은 7월 달에 이게 생산자 물가인데 7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3.2를 기록을 하면서 뭐 예상보다도 좀 덜 나온 이런 그 상황이었었죠. 근데 이것보다도 지금 현재로서는 8월 9월이 문제예요. 이게 8월 9월 달에는 이것이 그 결국은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면서 결국은 이게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대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에서 가뜩이나 이렇게 여기에서 중국의 이게서 비구이위한 이 회사가 디폴트 위기를 맞으면서 결국은 모든 그 아시아 증시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 증시에 충격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오늘 뭐 보면은 그렇다고 뭐 전체가 다 내려온 것은 아니에요. 중국의 소비재, 중국 소비재 중국에 이제 그 유커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관련 중국 소비재가 아니라 중국 관련 소비재가 이렇게 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이러한 상황이었죠. 뭐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면세점주라고 얘기하죠. 면세점, 백화점 관련주, 면세점주가 뭐 전체가 뭐 롯데쇼핑도 올라가고 신세계도 올라가고 현대백화점이라든가 뭐 갤러리아 뭐 이런데 갤러리아 같은 경우에는 무려 11%나 올라갔네요. 그다음에 또 카지노 관련주, 자 카지노의 뭐 GKL 같은 경우에 5.4%, 파라다이스도 3%나 올라갔고 관광에서는 롯데관광개발이 15%나 이렇게 올라갔네요. 그리고 뭐 화장품 관련주, 아무래도 또 화장품 유커
여성들이 굉장히 그 좋아하는 이런 그 화장품 이런 그 관련주들 뭐 코리아나가 10%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12.5%나 이렇게 그 상승을 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식료품 쪽이 많이 올라갔죠. 오늘 삼양 그 식품 이 삼양식품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이것은 뭐 상한가 기록한 것은 다른 것보다도 어닝 서프라이즈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이게서 방해하는 그런 그 상황이 됐죠. 곡물 수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또 그런 그 기대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또 LG화학이라든가 뭐 삼성 SDI라든가 포스코 퓨처엠 다 이렇게 그 약세를 보였는데 마찬가지로 코스닥 쪽에서도 이렇게 그 보면은 코스닥의 시가총액 그 상위 종목군들 한번 쭉 봅시다. 전체가 지금 약세를 보였어요. 코스닥 쪽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면서 코스닥이 1.15% 뭐 900포인트는 결국은 뭐 지키기는 했지만은 겨우 901.68 간들간들하는 이런 그 상황인데 2차 전지 관련주가 에코프로 BM이 1.7% 마이너스,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3.87%, LNF가 마이너스 2.47% 하락을 했죠. 또 특히 그 보면은 JYP 엔터주죠. 8.25%나 하락을 했어요. SM은 오히려 이제 0.15%좀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장중에는 이것도 역시 약세 이런 그 상황이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뭐 우리 증시는 지금 내일이 그 8월 15일 광복절 휴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징검다리 뭐 이렇게 그 장이 열렸다 뭐 이렇게 그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뭐 개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조금 좀 등한 저게 신경을 좀 덜 쓰는 이런 그 상황이 아니었냐 싶습니다. 거래대금도 지난 금요일 보니까 12조 1천억보다도 조금 좀 줄어든 10조 9천억 정도 이렇게 그 매수가 여기에서 연결이 됐죠. 이거는 이제 코스닥이고 코스피 쪽에서는 뭐 9조 9천억 정도 지난 금요일 날 10조 5천억 정도. 근데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 거래 대금이 훨씬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뭐 개인들이 2차 전지 쪽에 아주 집중 그 에코프로 이쪽에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이게서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지수가 뭐 굉장히 그 상승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이것이 그 기반영되다 보니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에코프로에 대한 믿음 보면은 대단하더라고요. 에코프로에 대한 그 믿음이 어디까지 지금 뭐 여기에서 그 기대를 하고 있냐. 뭐 200만 원, 300만 원. 와, 지금 뭐 200에서 300만 원은 가지 않겠냐? 토론방에 가 보면은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힘내라 뭐 이러는데 너무 그 기대한다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맹목적인 무지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매스컴 뉴스 다 보고 있지만은 금융당국이라는 것은 그 금강원을 얘기하죠. 금강원. 이 금강원에서 이 테마 관련주, 뭐 아무래도 초전도체라든가 2차 전지 관련주 여기에서 너무 쏠림 현상이 막 대두가 되다 보니까 증권사에다가는 일단 그 대출 이게 이제 그 매수 대출이죠. 뭐 담보 대출이라나 이런 거. 이 대출에 대해서 좀 제한할 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했고 거기에다가 또 SNS라든가 그리고 또 여기서 유튜브 이런 데서 너무 그 테마성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막 그냥 그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 끌어올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뭐 감시 이런 것을 할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올라간다고 기대하지 말고 조금 좀 현실적으로 보는 것이 안 낫겠냐. 아무래도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주 뭐 이게서 보면은 지금 에코프로라든가 이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이런 게 따져 보면은 10년 뒤에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펀더멘탈을 얘기하죠. 펀더멘탈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0년 뒤에 가야 될 그만큼의 주가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또 더 기대감 이런 게 포모 증후군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올라타지 못하면은 이거서 돈 벌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지금 올라탔다가는 오히려 손실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단 뭐 미국의 그 증시를 한번 또 지난 금요일 날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또 미국의 선물 지수라든가 유럽 증시를 한번 보죠. 자, 지난 그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혼조세 마감을 했죠. 다우 지수는 상승을 했고 나스닥 S&P 500은 이렇게 그 하락을 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뭐 예상보다도 상당히 그 낮게 나왔어요. 3.2% 이렇게 그 나오면서 결국은 이것이 예상치 3.3%보다도 더 이렇게 그 낮게 나왔죠. 0.1% 정도. 그러면서 야, 이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금요일 날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 PPI 이것은 말이에요. 7월 달 이것이 뭐 전년 대비해 가지고 이제 7월 달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CPI도 7월가예요. 이게 전년 2022년도 대비해 가지고 0.8%가 상승을 했어요. 이거는 예상치보다도 0.1% 상승을 했어요. 예상은 0.7% 정도 이렇게 상승하지 않겠냐. 근데 그거보다도 올라갔죠. 그리고 전월 대비해 가지고는 뭐 0.3% 이거 상승을 했는데 요것도 0.1% 예상보다도 더 올라간 이런 그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연준에서 지금 7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고 9월 달에 야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이것이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왜? 생산자 물가 지수가 결국은 이게 7월 건데 8월이라든가 9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압박하는 이러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특히 지금 뭐 이렇게 국제 원유 가격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곡물 가격 이것도 역시 또 상승을 하고 있죠. 곡물 가격. 이러다 보니까 야 이게 물가의 그 상승 압박이 더 거세지면서 연준에서 또 어떻게 금리 동결에 대한 또 이런 얘기는 쏙 들어가고 이게서 추가로 0.25% 정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한 염려 때문에 이렇게 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좀 망설이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곡물 협정에 탈퇴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일 또 우리가 이제 에그플레이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뭐 이 보면은 곡물 생산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뭐 뉴스에서 다 보다시피 뭐 태풍부터 시작해 가지고 엘니뇨 현상 뭐 거기에다가 또 뭐 화마 산불이라든가 뭐 이런 게 계속 되다 보니까 이 자연재해 이상기후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곡물 여기서 생산량 이것이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곡물 생산량도 주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또 러시아가 그 곡물 협정에서 탈퇴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수출하는 거에 대한 또 여기에서 그 뭐 브레이크를 거는 이런 그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흑해 뭐 이렇게 자유롭게 지금은 전쟁 중이지만은 곡물 수출은 이렇게 그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까지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곡물 수출을 못하게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전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미국 증시가 전체가 조금 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선물 지수라든가 한번 또 유럽 증시 보죠. 먼저 유럽 증시를 보니까 유럽의 그 독일이 지금 0.54% 플러스예요. 영국이 마이너스 0.28, 프랑스가 플러스 0.31, 유로스탁 50이 플러스 0.36%. 그리고 네덜란드는 마이너스, 그리고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 스위스는 다 플러스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혼조세의 상황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선물 지수 보면은 그래도 강세예요, 지금. 다우가 0.2% 플러스, 그리고 S&P 500이 플러스 0.24, 그리고 나스닥이 플러스 0.38%를 상승을 하면서 미국의 선물 지수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미국 증시 내일 아마 조금 좀 강세로 마감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내일 뭐 휴장입니다. 여러분들이 8월 15일 휴일이기 때문에 하루 쉬는 장세로 또 여기서 갈 그런 그 상황이죠. 자, 그래서 뭐 제가 뭐 여러분한테 계속 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2차 전지가 뭐 앞으로 뭐 좋다, 뭐 나쁘다 이거를 떠나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조심해야 돼요. 제가 뭐 이 토론방에 가보면은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뭐 300만 원을 가네 200만 원을 가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존버하라 뭐하라
근데 오히려 그런 것을 믿고 개인 투자자들이 포모 증후군,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내가 수익을 낼 수 없을 거다, 그런 그 여기에서 두려움 때문에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되니까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처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뭐 계속 그 장중에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보면은 제가 그 유튜브에 영상 올려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종목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그 찾아내서 또 그 종목을 매매하는 이런 방법을 계속 그 영상에 올려드리고 무료 리딩을 하고 있는데, 또 장중에 이 종목을 보세요. 이게 삼양식품 같은 경우 제가 그 7월 21일이면 이날이에요, 이날. 자, 이날 삼양식품 같은 종목은 여기에서 매수의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매수 포인트인데 지금 얼마나 갔어요? 17만 6,900원까지 갔습니다. 뭐 금액은 뭐 1만 뭐 한 7, 8천 원 정도, 11만 7천에서 한 8천 원 정도 여기에서 매수를 얘기했는데 오늘 상한가 가면서 17만 6,900원까지 갔어요. 여러분들이 7월 21일 날 한번 유튜브 영상 제가 올려드린 것을 보면 이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VET라는 종목, 요거가 7월 17일이면 요때 요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매수하라,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분할 매수죠. 여기 1차 매수, 2차 매수. 야, 지금 오늘도 장 마감은 5.25%까지 상승을 했지만은 장 중에 올라간 것을 보면은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무려 12.38%까지 올라갔네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종목을 고르는 법, 그리고 또 매매하는 법을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그 영상에 올려드려서 공부도 시키지만은 또 무료 리딩을 장 중에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오시면은 유료 리딩 방에 가면은 한 달에 88만 원 내지 110만 원을 줘야 될 거 제가 공짜로 해드리고 있어요.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하면은 월 500만 원 정도의 그 수익은 꾸준히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여기 유튜브예요, 여러분들의. 여기에서 구독을 먼저 누르시고 그 다음에 화살표를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 그 카페가 링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카페로 들어오게 됩니다. 카페 이렇게 들어오면은 안정모의 주식 투자 이렇게 그 들어올 수가 있는데 들어오셔 가지고 여기에서 카페 뭐 가입을 하셔야지 여기에서 또 글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이 글들이 보면은 매매 기법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도움될 만한 것들이 많아요. 특히 여기에 보면은 천년아랑님의 수익과 조언이라든가 황고수의 마지막 부탁, 여기에서 이런 그 매매 기법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마스터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평생 마우스 하나 가지고 여유롭게 또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매매 그 기법이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 그거 플러스 이런 것을 잘 활용하세요. 특히 천년아랑님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85세에 영면을 하셨지만은 거기에서 또 평생 이렇게 그 꾸준하게 한 달에 뭐 한 2천에서 3천 이상 꾸준히 수익을 냈어요. 그런 매매 기법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무료 카톡방이 있어요. 여기는 무조건 들어오세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의 매수가라든가 매도가, 매매 전략 이런 것들을 여기서 꾸준히 올려드리는데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는 것을 보고 공부하고 그리고 카톡에서 또 올려드리면은 그것을 잘 보면서 따라하면은 여러분들은 잃지 않고 여기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뭐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 리딩. 제가 그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공휴일 빼고 장중에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장중 내내 이렇게 그 무료로 생방송이죠. 예, 무료 생방으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유료 리딩을 하는 데 가서 방송을 들으려고 그러면 한 달에 88만 원에서 110만 원을 줘야 됩니다. 이게 제가 방송하던 데가 한국경제TV 여기에서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또 SBS, CNBC 여기에서 방송을 했는데 이때 88만 원의 회비 내신 분들이 제 방송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뭐 무료, 한마디로 말해서 공짜로 이렇게 그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공짜로 가르쳐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 월 한 달에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이 정도 이렇게 그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기법이죠. 매매 기법. 이것을 가르쳐 드리는데 매매 기법이라는 게 자기가 그 매매할 종목을 이렇게 그 스스로
고를 줄 알고 그리고 또 그 고른 종목을 자기가 자신 혼자서 매매하면서 꾸준히 수익 나는 이러한 그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88만 원에서 110만 원씩 이렇게 유료 사이트에 가서 이렇게 회비를 주면은 이 종목 추천을 합니다. 종목. 이 종목 추천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수익이 날 것 같아요? 안 납니다. 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을 뭐 한두 번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연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다 보면은 회비 내고 돈 잃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 매매하는 법을 여기 와서 배우셔야지 평생 마우스 하나 가지고 주식 투자하면서 또 수익을 내면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유튜브 영상에 매일 이게 영상을 매일 올려드려요. 그 여러분들이 그 매일 올려드리는 영상을 여기에서 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하면서 이 무료 리딩을 잘 따라하면은 뭐 한 달에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지만은 공부하지 않고 뭐 종목만 하나 이렇게 받았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서 그 올라갈 때를 기다리고 있어서 수익 날 때를 바라면은 이게 오히려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영상을 보다 보면은 여기에 광고가 나와요.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봐주세요. 그래야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 이 영상이 41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한 10번 정도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월 한 달에 500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그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이 배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뭐 계속 그 여러분들한테 공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고등학생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이 고등학생이 있을 거예요. 뭐 고등학생이 대학을 가려 그러면은 뭘 해야 돼요? 고등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고등학생이 대학을 가려 그러면은 공부를 해야지 공부 안 하고 대학을 갈 수가 없잖아요.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고 그래요. 그럼 이거 공부를 해야지 돈을 버는 거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종목을 소위 말해서 구걸하다시피 이 종목 저 종목 추천받아 가지고 그게 수익 날 것 같으면 뭐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돈 벌죠. 절대 그렇게 해가지고는 수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한 5% 정도만 공부를 해요. 이분들은 수익이 나요. 그리고 나머지 95% 이분들은 공부 전혀 안 합니다. 그 나중에 뭐 손실을 보다가 결국은 돈 다 잃고 주식시장에서 퇴출되죠. 퇴출만 되면 다행이게요. 페인이 돼요. 페인. 왜 그러냐 그러면은 미래에 써야 될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불행해졌잖아요. 본인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뭐 우울증도 오고 그다음에 공황장애도 오고 이러면서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건강 해치고 이런 상황이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잃는 95%에 속해 있다면은 공부해 가지고 수익 나는 5% 속에 무조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한 손에는 재무제표 그리고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 재무제표 차트 이거 두 개 공부 제가 계속 유튜브 영상에 보면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자, 재무제표를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고 투자라는 것은 저평가 우량주를 사가지고 제 가치를 찾을 때까지 장기로 보유하는 거 이게 투자예요. 예를 들어서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이 하락을 해가지고 10,000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사두면은 3배에서 5배 갑니다. 근데 문제는 5만 원의 가치가 있냐 없냐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여기 제가 올려드리는 그 재무제표 영상 이거 계속 보면은 이 속에 다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보라는 얘기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주가 흐름을 알고 매수, 매도 시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배우면은 제가 가르쳐 드리는 추세 매매 이거를 여기에서 어느 정도 깨우치면은 한 달에 3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이 정도 꾸준하게 수익을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 난 거 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 여기서 투자를 해놓으면 이게 여러분들이 5배만 가봐요. 2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평가 우량주 사서 대박 내고 그리고 또 매달 500만 원 수익 내고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이런 매매 기법을 제 방송을 들으면서 제 영상을 보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 달에 그 500만 원의 수익을 내는 원칙이에요. 첫째가 이게 종목 개수를 줄여라.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종목 개수가 뭐 50개, 100개 이래요. 이것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걸한 거예요, 구걸.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고른 거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라요. 뭐 하는 회사인지도. 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걸로 수익을 내길 바라는 게 그게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죠? 이렇게 하지 말고 공부를 해가지고 종목을 이렇게 세 종목을 딱 그 공부한 종목을 야 재무제표 보고 차트 보고 해서 골랐어요. 야 이 세 종목을 골라가지고 1억을 투자를 했어요. 이렇게 매 샀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2,200만 원이죠. 또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세 종목을 골라서 7,500만 원을 샀습니다. 자 수익금이 9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세 종목을 공부해가지고 골라야지 이렇게 그 개수만 많다고 해가지고 이게 절대 수익 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그 주식을 살 때 아무 때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올라가면서 눌림목을 줄 때 내려올 때 사지 마세요. 그리고 올라가다 눌림목에서 꼭 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눌림목. 그리고 또 여기에서 눌림목에서도 CCI라든가 RSI라든가 엔빌롭이라든가 이런 보조 지표를 활용해 가지고 일단 저점에서 싸게 사야 돼요. 쌀 때. 저점에서 이 장 더 이하로 내려오지 않겠다. 이런 예상을 하는 거. 그 여기서 1차 매수하고 또 만에 하나 내려오면은 2차, 3차 매수할 이 자금을 이게 준비해 가지고 분할 매수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은 두 번의 분할 매도, 뭐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계속 내려오면 손절.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매매하면은 여러분들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수익 낼 확률은 85%다. 이렇게 그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거가 또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다른 것보다도 제가 그 한 달에 500만 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원칙이라고 또 이렇게 공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노랫가락으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세 번의 분할 매수 안 되면 손절 CCI, RSI 과매도 매수 낙폭과대 엔빌롭은 내 수익 주네. 자, 여러분들이 요 노래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카페에 가면은 말이에요, 여기 카페에서 주식성 음원 받고 벨소리 바꾸세요. 여기 음원이 있어요, 요거 스마트폰에 다운 받아 가지고 벨소리 알람 소리 해 가지고 달달달달달달 외우면서 매매하세요. 그대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기법으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종목을 또 매매를 해야죠. 지금 그래야 여기에서 VET라든가 또 삼양식품 이런 종목 같이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또 고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고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종목을 이 종목 여기에 보면 현대제철. 제가 항상 그러죠.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먼저 차트를 봅니다. 차트에서 첫 번째 21선 우상향. 21선 이렇게 올라갔다 이제 내려와요. 내려왔다가 여기서 바닥을 이렇게 횡보하다가 21선이 우상향하고 있어요, 이게. 그럼 21선이 우상향하면서 여기에서 보면은 두 번째 눌림목. 주가가 올라가다 눌림을 줬어요. 눌림목이라는 것은 CCI 라인이 과매도 구간에 왔을 때가 눌림목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주가가 여기서 반등이 나왔어요. 여기에 이렇게 그 옆으로 횡보 쭉 하다가 반등이 나와서 여기에서 그 엔빌롭 상단에서 소위 말해서 저항을 받았죠. 저항을 받고 주가가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보면은 21선에 여기 근처에서 내려왔는데 이게 과매도 구간이에요. 과매도. 이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합니다. 자, 이게 눌림목. 그다음에 세 번의 분할 매수. 이 위치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의 분할 매수를 하세요. 그리고 그 세 번의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주가가 올라가면은 두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도하고 그다음에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도 주가가 밀린다. 그렇다면 손절. 이 네 가지 원칙 여러분들 이것을 잘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면은 한 달에 여기에서 그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수익 낼 확률은 85%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내가 뭐 주식한 지가 뭐 10년이 넘고 뭐 20년이 되고 그래서 돈도 못 벌고 매일 그런 식으로 하면은 평생 돈 못 벌고 주식장에서 여기서 지나가요.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또 재무제표. 제가 항상 뭐 한 손에는 차트 한 손에는 재무제표 이렇게 얘기하죠. 재무제표 보면은 자, 먼저 PBR, 그 다음에 PER 요거 두 개 보라 했어요. PBR. 주가 순자산 비율 요게 3 이상이면 고평가다. 따라서 투자를 할 때는 3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0.25니까 뭐 엄청 저평가죠. 그죠? 그 다음에 프라이스 어닝 레시오 주가 이거는 수익 비율이에요. 요거는 10 이상이면 고평가고
투자를 할 때는 10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4.55니까 엄청 저평가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게 저평가 종목은 분명합니다. 저평가.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고자 이 종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매매를 하고자 여러분들이 종목 공부를 하고 찾는 거예요. 투자하고 매매는 틀리다 그랬어요. 투자라는 것은 저평가 우량주를 사가지고 제 가치를 찾을 때까지 이게 장기로 보유하면서 올라가면은 이렇게 그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고, 이거는 뭐 시간이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매매라는 것은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왔을 때 매수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만에 하나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은 적당선에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한 달에 500만 원의 수익을 내는 거죠. 근데 요걸 이제 뭐 한 달에 매매 횟수는 뭐 한 5번에서 한 8번 정도, 이 정도 반복하다 보면 이 정도 수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재무 상태 요걸 이제 쭉 봤어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현대제철,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죠? 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일괄 제철소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철을 뽑아내는 그런 그 회사. 자,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매출이 보면은 여기에서 뭐 18조, 그리고 여기 22조 8천억, 27조 3천억, 26조 7천억 매출이 쭉 증가되죠. 요 때는 뭐 올해는 조금 좀 줄 거는 같은데, 영업이익이 735, 2조 4천억, 1조 6천억, 1조 5천억 영업이익. 자, 그리고 또 보면은 영업이익률이라든가 또 기타 여기에서 그 자기자본 수익률 이런 거 봅시다. 영업이익률이 얼마예요? 영업이익률이 5.6%예요. 그다음에 자기자본 수익률 ROE 이게 이제 4.97% 정도 나오는데, 뭐 그렇다고 이게 아주 그 높고 그러진 않아요. 이게 기간 산업 아니에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이 너무 높으면은 소위 말해서 뭐 철강 생산해 가지고 이것이 또 다시 뭐 자동차 회사라든가 건설회사에는 뭐 H빔이라든가 철근 이런 게 필요하죠. 그리고 자동차 회사에서는 또 이게서 냉형 강판, 소위 말해서 뭐 자동차는 다 저기 철로 이루어져 있고, 뭐 알루미늄으로, 고급 차들은 알루미늄으로 만들고, 벤츠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현대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알루미늄, 일부는 철이고 그래요. 자, 그리고 또 들어가는 데가 조선, 선반의 후판, 조선 다 배가 쇠잖아, 그죠? 쇠.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비싸면 그러한 원가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많이 수익을 내지는 못한다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PBR, 주가 순자산 비율. 여기 이제 주가가 34,600원이에요. 이게 요걸 나눠줍니다. 여기 보면은 BPS 한 주당 자산 가치 146,823, 146,823 이렇게 쓰면은 여기에 나오는 게 0.24, 굉장히 그 저평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프라이스 어닝 레시오, 주가 수익 비율, 이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주가가 34,600원입니다. 이걸 나눠줘요. 뭘로? 여기에 보면 EPS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 7,045원 이렇게 나눠줍니다. 나눠주니까 4.93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그 저평가가 돼 있구나. 일단 뭐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를 해야죠, 매매. 자, 이 회사의 그 매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실전 매매라고 해요. 실전 매매. 실전 매매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예요. 남한테 뭐 도움 이게 사야 돼요, 팔아야 돼, 이거 없이. 그러면 3천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 그럼 이거를 3천만 원을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나누라 그랬어요. 자금을. 그럼 1차는 40% 매수할 금액 432 1200만 원. 자, 2차는 30% 339 900만 원. 3차도 30% 339 900만 원.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를 하는 거예요. 1차 매수를 1200만 원을 딱 했어요. 이게 1차 매수 하자마자 주가가 샥 올라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야, 이거 다 살 걸. 그러고 나서 다 사지 말고 이게서 이렇게 1차로 40% 1200만 원 매수했는데 주가가 올라가면은 플러스 5% 올라오면 절반 매도, 그 다음에 플러스 10% 올라오면 전량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세요. 아셨죠? 근데 이제 하수들은 한 번에 다 사요.
왜? 이 돈을 가지고 있는 꼴을 못 본다고. 왜 다 사고 싶어요, 이게. 초보 때는 뭐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고수가 되면 그런 생각 없어요. 항상 위험 관리 철저히 한다고. 그래서 하수가 돼서 이게 사서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내려왔을 때는 손절도 못 하고 그리고 나서 원금 손실 나 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그런 사태가 일어나요. 절대 그러지 말고 분할 매수 꼭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방금은 이렇게 쭉 올라갔지만은 1차 매수한 후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거가 내려오는 거를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2차, 3차 자금을 여유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1차 매수가에서 마이너스 5%가 내려왔어요. 그럼 2차 매수를 하는 거죠, 2차. 2차 900만 원 매수를 했어요. 근데 2차 매수 가격에서 또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그럼 그때 3차 매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가가 내려와도 걱정이 없는 게 바로 이렇게 그 예비 자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세 번에 매수하는 동안에 주가가 이렇게 쭉 땡겨 올립니다. 이렇게 올리면은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또 여기에서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량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에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올라올 확률이 85%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달에 500만 원 수익 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15%는 어떻게 돼요?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 번의 분할 매수를 했어요. 했는데 주가가 내려가요.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이때는 3차 매수 가격에서 마이너스 5% 내려오면은 이때는 뭐 손절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것을 뭐 여기서 버텼다가는 이게 물려가지고 매매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시간은 가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손절 정확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가가 올라갈 때 안 사고 눌러줄 때 눌림목에 사고, 눌림목에서도 세 번의 분할 매수,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밀리면 손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위험 관리죠. 제일 중요한 게. 이 위험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주식을 수익권으로 이렇게 터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뭐 열심히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월 500만 원 수익 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종목이 이렇게 나무 기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이 종목도 이렇게 보면은 주가가 올라가다 이렇게 꺾어졌다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눌림목 여기서 샀다 치자고요. 그 여기서 샀으면 이게 1차 매수, 2차 매수. 그 여기서 이만큼 또 올라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좀 눌림목에서 이렇게 딱 왔어요. 거기에다가 눌림목에다가 또 낙폭 과대, 소위 말해서 이제 과매도의 낙폭 과대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엔빌롭이 이제 낙폭 과대의 상황. 이런 데서 세 번의 분할 매수하면은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85%에서 90%. 그래서 여기서 세 번에 내려오면은 손절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월 500 이상 수익 냅니다.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게요. 자, 내일이 8월 15일 공휴일이에요. 8월 광복절이면서 그래서 하여튼 뭐 내일 쉬시고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또 수요일이죠. 8월 16일 날 뵙기로 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